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한세대학교 노동조합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대성회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가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존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분단 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놓이게 되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2000년 6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날, 전쟁의 아픔과 50년이란 분단의 시간을 뒤로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평양에서 상봉한 남북 정상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화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공식처럼 불러줄 정도로 공존, 상호 인정, 그러면서 공존을 해가자. 남북 간에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둘 사이에 전쟁 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존 상생의 길을 닫자. 저는 그렇게 6.15 선언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당시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씨앗이 됐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됐고 최근엔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북측의 강도 높은 비난으로 남북관계가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북한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원년이 되게끔 기도를 하고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대결과 포용이 아닌 제3의 길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음적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인도적인 지원과 협력은 부단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죠. 인내하면서. 그러나 우리 시대의 과제로서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봅니다. 좌우로 나뉘어진 이념적 갈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 평화통일과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세대학교가 세습 경영 논란과 임금 협상 지연 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한세대 노동조합원들이 주일 예배가 열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대에서 집회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세대는 지난 1953년 순복음 신학교로 처음 설립된 만큼 한세대 노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학교의 상황을 알리고 성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5주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여 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성애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셋째 아들인 조승재 이사를 앞세워 대신 학교의 경영을 맡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교직원 임금 교섭까지 진행 중이어서 학내에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노조 황병삼 한세대 지부장은 노사관계가 건강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어야 서로 도움이 되는데 족벌 세습 경영을 일삼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학교 측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한세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학교 측에서 교섭 일자를 오는 17일로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해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대성회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가 25일 밤 파주 임진각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한국교회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25일을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북부 CBMC, 한국대학생선교회가 공동 주관하는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25일 저녁 6시 25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주관단체들은 코로나 사태로 기존에 계획했던 4박 5일 일정을 25일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당일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집회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비가 올 경우엔 파주 충만한 교회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좀 일정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 동영상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참 뜻깊은 그런 대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통일선교대회 슬로건은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로 평화와 통일, 선교를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제별 메시지와 부르짖는 기도,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 한반도가 푸른색 LED 불빛으로 연결되는 퍼포먼스도 펼쳐집니다. 가수 조성모 집사, 찬양사역자 나경화 목사가 특송을 부르며 기도회 마지막엔 스웨덴 CCM 가수 아달이 한국을 위해 만든 곡 Pray for Korea를 온 성도가 다 같이 부를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한국교회를 기도로 하나 되게 하는 성회가 되길 바란다며 25일을 한국교회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금식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선교대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심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기도 불쏘시개가 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는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CCC, CBMC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명을 넘어서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도 베이징 방문 자제령을 내리는 등 바이러스 재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7일 만에 다시 발생한 이후 나흘이 채 안 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 당국은 이미 비상시기에 들어갔다고 선언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번 확진자 증가를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베이징의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저우, 하얼빈 등에선 시민들에게 베이징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는 도쿄도 신주쿠구 소재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설치된 이 센터를 15일 오전부터 예약 방문객에게 개방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 센터는 메이지 시대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전시 위주이고 징용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현지 시간 14일 아침 미국 백악관 앞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모여 정의를 기도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는 이들로 대부분은 흑인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의회와 엘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가 함께 주최했으며 참석자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외치며 정의와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성도들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로 명명된 백악관 앞 광장에 모여 무릎을 꿇거나 이마를 땅에 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여성 수천 명이 성평등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약 2,000명이 모였고 남부 베를린초나와 북부 바젤에서는 각각 200여 명, 15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로잔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1년 전 스위스 여성 수십만 명이 성차별 없는 임금과 대우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파업과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보다 임금이 평균적으로 20% 적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가 물품 가격을 계산해주는 점원을 두지 않고 무인 계산대만으로 운영되는 매장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매장은 미 아칸소주 페이얼빈 매장으로 점원이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고객이 산 물품을 계산해주는 현재의 계산대는 없애고 셀프 계산대 위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월마트는 접촉을 최소화해 안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구매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는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무인 계산대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기저질환이 있는 중고령층 코로나19 중증 환자 증가로 치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1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4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에 대비해 치료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질본의 청승격과 연구원 소속 존치로 감염병 대응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메르스, 사스, 코로나19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점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며 이번 연구 결과로 실제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지난달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 연기함에 따라 청년의 취업문이 막힌 탓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작년 동월보다 37.9% 급증한 2만 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29세 이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50대, 60세 이상, 4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 연료인 LNG와 석탄 발전 연료인 유연탄의 연료비 격차가 역대 최저치로 좁혀졌습니다.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LNG 발전의 연료비는 킬로와트시당 평균 82원이었습니다. 석탄 발전 연료비 52원과 불과 30원 차이로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단가를 집계한 2001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 하반기엔 전력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석탄 발전보다 LNG 발전 단가가 더 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인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를 횡령과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 김정환 목사는 15일 박중선 목사가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해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받은 적이 없는 박 목사가 한기총 소속 4개에서 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 등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박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해 대표 회장이 임명했다는 내용도 없고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임원 회의록도 전무하다며 자격이 없는 박 목사는 한기총에서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결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성결대는 적절한 재정투자 계획과 집행, 차세대 미디어 전문인력 프로그램 진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존 사업비에 추가 인센티브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결대 윤기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기독교적 인성 역량,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 등을 갖춘 미래사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름다운 선거 협업사업 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직선거법 준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소속 총회장과 총무들도 동참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 무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긴급 온라인 임원회를 열고 한목협 전국 수련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목협은 당초 서울 성락 성결교회에서 오는 25일 하루 일정으로 열기로 한 수련회를 10월 29일로 옮겨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한목협과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공동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19 연구 프로젝트 1차 발표회는 예정대로 25일 오후 2시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전쟁 위험을 가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됐는데요. 20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